자, 이제 주목 이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테슬라입니다. 저도 이제 테슬라를 되게 오랜만에 하게 된 것 같아요. 워낙에 정훈 선배가 테슬라 빠다 보니까 너무 이게 분석도 잘하고 해서 테슬라가 나오면 그냥 선배가 하면 저는 이제 다른 종목을 많이 찾았다가 뭐 오늘 안 계시니까 제가 그냥 덥석 잡아봤는데요. 자, 테슬라 주가 간밤에 7.8% 올랐습니다. 수피아님 테슬라도 가지고 계시죠? 오늘 아주 되게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테슬라의 비관론자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건 진짜 대박 사건입니다. 왜?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평가를 한 건데요. 자, 대표적인 비관론자 시티그룹의 이타이 미카엘리입니다. 이분은 정말 그 월가에서 가장 비판적인 이 스탠스를 고수해오던 애널리스트로 꽤나 유명한 요 분인데 이분이 투자 의견을 매도해서 중립으로 높였습니다. 근데 아이 중립이라고 하시겠지만 정말 대표적인 비관론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장에서는 거의 뭐 강력 매수로 그냥 받아들이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자, 목표 주가도 높였습니다. 기존에 141.33달러에서 이것을 176달러로 높였는데 사실 이게 개장 초만 하더라도 한 3% 정도 추가 상승 여력 있는 정도였는데 간밤에 그냥 7.8%나 오르면서 오히려 이제 현재 주가보다는 낮은 상황입니다만 이제 더 추가 하락하진 않을 거야 정도인 것도 꽤 크죠. 그래서 야, 주가가 얼마나 빠졌길래 이렇게 비관론자가 돌아섰을까? 그리고 이 비관론자가 어느 정도의 비관론자였을까? 먼저 그래서 이 화면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지금 테슬라는 아무래도 월가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41명의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매수, 그러니까 비중 확대를 포함한 매수 의견이 약 25명으로 그래도 60%인데 매도와 비중 축소는 4명이에요. 10%가 채 되지 않는데 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중립으로 올려간 거거든요. 자,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했는데 좀 주가 옆에 차트 좀 보이시죠? 제가 날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올 들어서 이제 주가 흐름을 나타낸 것인데요. 위에 빨간색이 S&P 500, 그 아래 하늘색이 나스닥 지수, 녹색이 테슬라인데요. 뭐 한 9월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시장 수익률과 그냥 비슷하게 움직였었어요. 그죠? 움직이다가 9월에 이제 트위터 인수 얘기 다시 본격화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부터 주가가 이제 수직 낙하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왜 이렇게 수직 낙하를 했냐?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서 테슬라 지분을 매도해야 되는 오버행 이슈 때문이었는데 인수 전까지는 매도 얘기가 없었어요. 다가 인수 후에 알고 봤더니 실제로 매도를 했더라. 이게 좀 나왔었죠. 이게 현실화가 됐었죠. 거기에다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와 어떤 시사하는 바가 정말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이디어로 돌아가는 회사이고 뭐 이런데 이 트위터를 인수해버리면 이제 집중력이 저하된다는 거죠. 그죠? 뭔가 이제 트위터에 많이 이제 쏠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우려도 많이 있었던 건데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올 들어서 이제 48% 급락을 했는데 10월 이후에만 하락한 폭이 31%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트위터를 인수를 하면서 사실 시장의 실망 매물들이 엄청 쏟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정치적으로 너무 무모한 멘트들 하지 않아도 되는 멘트들도 많이 하면서 많이 밀렸던 건데 자, 그럼 단순히 이 주가 하락했다고 변심을 했을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변심의 이유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기 주가 급락으로 이제 투자 위험이 감소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 들어 주가가 48% 급락을 했는데요. 주가가 급락하면서 12개월 선행 PER이 30배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12개월 선행 PER이라 한다면 내년의 이익을 추정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발행 주식수로 나오려면 한 주당에 내년 예상되는 이익이 나오잖아요. 이익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그럼 몇 배에서 거래돼? 이제 그게 이 선행 PER일 텐데 그게 예전에는 뭐 50배, 60배였다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서 이게 30배 수준이 되니까 아, 이제 이 정도면 괜찮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동안 그 뭐 50배, 60배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 머스크가 계속해서 우리 2030년에는 2천만 대를 생산할 거야. 그리고 우리 뭐 자율주행 FSD라고 하는 이 부분도 자율주행차도 곧 뭐 출시가 될 거야. 뭐 하여튼 그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광고를 했었잖아요. 홍보를 했었잖아요. 결국 그 주가에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녹아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거를 못 믿었더라는 건데 이 정도의 PR이라면 그러한 거품들은 좀 빠진 거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투자 위험 대비해서 이제 기대 수익이 균형점을 맞췄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만 목표 주가를 높인 건 아닙니다. 자, 이제는 주가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테슬라를 좀 보게 된 것 같은데요.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의 이 테슬라의 독보적 위치를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거시적 경제 상황 안 좋고 경쟁은 심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리스크는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테슬라는 더욱더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일단 미국의 이 전기차주들은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어려운 환경에서는 그게 오히려 이제 더 경쟁력 위치를 개선하는데 오히려 이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테슬라는 일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기차 회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회사가 테슬라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스타트업들 이제 막 출발하는 후발주자들은 외국의 자본을 유치를 해야 되는 자본 조달을 해야 되는데 경기 상황이 안 좋으면 이게 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이게 막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와의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전통의 차들, 내연기관 차들도 전기차를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여전히 이들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이런 투자와 이런 것들은 현금 흐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지면 테슬라는 오히려 거기에 있어서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앞서서 설명한 내용들로는 내가 그동안은 비관론자에서 중립으로 이제 넘어온 건데, 여기에서 내가 낙관론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몇 가지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평균 판매 단가의 방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자동차 부분에서의 매출 총 이익률이 확대되는 게 이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얘들이 자동차 가격 인하한다는 얘기 나왔었잖아요. 자동차 가격 인하하는 이유는 지금 중국과 유럽에서 내년부터는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폐지가 되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테슬라에서는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동차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아마 어제 이거 외신 보도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비아디는 가격을 또 인상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지금 3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비아디는 지금 자신감이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뭔가 지금 테슬라와는 약간 비교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래서 평균 판매 단가를 얘들이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느냐, 특히 중국과 유럽에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매출총 이익률을 확대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확인이 된다면 나는 더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진척사항이 어떤 좀 증명이 돼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좀 신뢰를 할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 FSD가 뭐냐면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 드라이버분들은 더 많이 아시겠지만 자동차를 사고 나면 거기에서 이제 또 완전 자율주행, 이 FSD라는 이 옵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안전장치이겠죠. 알아서 거리 잘 확보되고 브레이크도 알아서 사고 가능성에서는 밟아주고, 이게 우리 기존에 있는 차량들보다 훨씬 더 이제 진화된 요 단계일 텐데, 이게 얘들이 차를 판매하면서 그냥 선급으로 다 지불하게 되면 $12,000, 그리고 이걸 구독 서비스로 해서 매월 지불하는 거는 $199라고 하는데, 테슬라 차를 사는 고객 중에 몇 퍼센트가 이 옵션을 선택을 하고 채택을 하고 어느 정도가 구독을 중단하고 이런 데이터가 필요한데, 테슬라에서는 아마 이런 자료는 제공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진척사항들에 대한 조금 더 정보가 충분히 활용이 되고 여기에서 정말 진척이 확인이 된다면 나는 그럼 테슬라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과제까지도 좀 제시를 해 주었는데, 일단 하여튼 요 내용이 비관론자의 변심이 월가에서는 상당히 좀 환호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30배야. 이제 수피아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쵸? 우리가 평균 PR은 뭐한 15배, 16배 이 정도를 기대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테슬라는 아직까지는 성장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얘들은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30배 정도면 그래도 쏘쏘 괜찮아 정도로 인식은 좀 하는 뭐 이런 상황이니까 뭐그 정도는 뭐 우리가 뭐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